네,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그녀와 합니다. 힘든 장세 속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우리 투자자분들과 모든 길을 함께할 차트 여신 강문숙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좋을 만한 일이 10월 좋을 만한 일이 없었어요. 시장은 굉장히 힘들었고 굳이 좋을 만한 이야기를 찾자 하면 우리 강문숙 대표가 10월 베스트 파트너가 된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장세 속에서 활약이 대단하셨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 인사 짧게 한번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뭐 특별히 이 10월도 베스트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수요일 방송 9시 30분 강문숙과 함께 이게 가장 큰 공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 최기훈 앵커님이 함께라고 하자고 지어주셨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10월 달 정말 힘든 시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베스트로 선정해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10월 달 한 달 뭐 돈맥 특강, 저점 매수 특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검색해서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나 제가 그리고 방송 제목이 2.5%, 3%였었어요. 이게 뭐 사실 지금은 실적주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시장이었었고 그냥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면 매일 2.5에서 3%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매일 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분명히 저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다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통계적으로 보니까 3.5, 4 정도는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래요. 5일 중에. 대단하죠. 네, 그래서 지난 10월 달 이 힘든 장에 베스트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앞으로도 남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제 공개 특강은 항상 강의를 많이 합니다. 공부해야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옆에 동역자가 될 것이라는 거 약속을 드리면서 11월 한 달 오늘 첫 포문을 좋게 열었으니까요. 10월 달보다는 나은 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시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면서 자 강문숙과 함께 힘들어도 함께 즐거워도 함께 행복해도 함께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강문숙 대표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데 대단하시네요. 10월 진짜 힘들었는데 통계를 할 때 3%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냈던 거예요? 2.5, 3% 이상의 수익을 물론 하루에 2번, 3번 한 적도 있었고요. 오. 그 수익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물론 저희도 중장기 종목, 2차 전지, 뭐 반도체 왜냐면 사놓은 거는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전문가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문가라면서 왜 수익이 안 나오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테니까. 실적주는 중장기 종목은 물론 하락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시장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매매를 안 하고 두세 달 쉴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자 그랬는데 정말 여기 우리 VIP 가족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텔레비를 보시겠지만 일주일 5일 중에 3.5에서 4 그래요. 정도까지는 수익을 챙겼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때 홍삼 얘기하셨어요. 홍삼 먹듯이 하루 홍삼. 하루 네, 홍삼 맞습니다. 3%씩 하루 홍삼 간다는데 먹듯이 매일매일. 네, 근데 제가 시장이 이렇게 힘든데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단하시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까 이 앞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왠지 오늘 뭐 이게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저점을 확인했던 마음이 왠지 모를 불안함이 저한테는 좀 있긴 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본다면 반도체가 이끈 반등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 속에서 삼성전자의 대규모 이주용 회장이 아주 큰 칼을 뽑아들었죠. 대규모 투자 추진으로 인해서 디램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흐름들인데요. 개인과 외인은 팔자였지만 기관들은 반도체 업종을 사자 흐름에 이어졌었고요. 업종별로 이 음식료 업종이 조금 오르긴 했었으나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네. 최대 수출 품목이 바로 반도체죠. 이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기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 수출 플러스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무역 수지도 역시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악의 불행을 겪었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올해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또 코로나 때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PC 등을 교체했던 시기로부터 벌써 3년, 4년이 접어들고 있죠. 네. 그럼 또 이제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이 수요가 살아나면서 그동안 하락세였던 반도체 실적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반도체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가 이끌었던 시장이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환전평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가문숙 대표 눈에 들어오는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는 과연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떤 업종들이 또 눈에 들어왔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장세가 너무 심하니까요. 엄청 심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이 들어왔을까요? 오늘 그 주력 관련주들 급등했던 네. 거 알고 계시죠? 네. 주가 오른다는 거. 슬프시죠? 네. 주류값이 마트에서 몇백 원 오르면 식당에서는 1,000원, 2,000원이 오릅니다. 그게 얼마 전에 식당에서 한 2,000원인가 먹었던 것 같아요.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언제적 분이신 이제 거예요? 곧 6,000원 된다는, 좀 있으면 만 원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6,000원, 뭐 맥주값은 7,000원 이런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슬픈 게 우유 어, 가격 오른 게 더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네, 더 우유 가격도 슬픕니다. 많이 오르고 네. 밀가루, 설탕 엄청난데 물가가 너무 어. 고공행진합니다. 안 오르는 건 우리 제 월급 하고 회비.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겠죠? 시장도 그래요. 안 좋은데. 자, 주류 관련주들 한국알코올이 한 18% 올랐고요. 풍국주정이 한 7%, 롯데칠성이 3%, 하이트진로가 한 2%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심이라든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뚜기 이런 종목들이 올랐었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소주 맥주 가격으로 인해서 이런 주류 업종들이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 대기 김포는 아니시죠? 저 서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역시 김포 소식이 있네요. 네, 김포. 김포로 이사를 갈까 싶습니다. 저기 김포 관련주들. 근데요, 주식은 꿈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사는 종목이라는 게 아직 정확히 결정되고 아무것도 없죠. 좀 그래요. 결정된 건 전혀 없. 저희가 여기서 이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논하는 거는 사실 좀 의미 없습니다. 네, 번외로 놓고 뭐 여러 가지 근데요, 각자 의견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네. 대통령 선거나 총선 때도 보면 그 사람이 우리가 추종하는 인물이 당선됐다고 해서 당선이 확정되는 날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오히려 빠지죠.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데 사실 오늘 김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 살짝 이제 총선을 앞둔 정치 관련 발언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내용도. 네, 저는 여기서 질문이 있는 게 네. 제가 뭐 여기서 앉아서 진행을 하고 대표님들과 매일매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포 관련주, 김포시 관련주가 도대체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냥 주소지가 김포에 있는 기업 막 또 이런 종목들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됩니다. 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근데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이 기업이 김포에 땅을 갖고 있는지 빌딩을 갖고 있는지 어찌 아냐. 저기 한 10층짜리 건물에 1, 2층짜리 세를 내서 월세를 받는 기업이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근데 시장은 그걸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김포시 이 서울 편입 발언으로 인해서 네. 사실 김포가 편입이 되면 인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인천이 더 가까운데요. 파주는 가만히 있겠을까요? 그러니까요. 파주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아스, 누리플랜, 앱코, 상보, 진영 이런 종목들이 김포의 기업 뭐 회사 주소나 본사 주소나 공장 부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공장 주소가 돼 있다 해서 올랐는데요. 요거는 사실 의미는 없지만 뭐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움직였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는 이제 간만에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희소 금속 관련해서 네. 이지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결국 시장에 의미 있는 종목이 올랐던 건 하이닉스와 SK 하이닉스와 네, 삼성전자가 2%대까지 반도체. 올랐다는 거.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그 안에 좀 이렇게 또 볼만한 종목. 볼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지금 보자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이미 안에 오늘 올랐지만, 올라왔던 종목들 이런 뭐가 이슈로 있었는지. 올랐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김포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올랐고요. 오늘 대화제약이 급등을 했습니다. 요즘 현상이요. 시장이 워낙 힘들고 거래량도 많지 않고 실적주나 이런 종목들이 못 가니까 의료 관련주, 즉 의료 바이오 제약 관련주 중에서 뭐 지난번 페리엄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대화제약이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경구용 항암제 이 리포락셀 액에 대해서 미국의 FDA 임상 이상
시험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으면서 안전성 입증의 상한가를 갔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워트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주인데 음. 요즘 또 약간 신규 상장주들이 호불호예요. 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조정을 받는 종목도 그래요,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 속에서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수신소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디램 가격 상승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가운데 워트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유행처럼 오를 때 보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매물이 없다는 거죠. 매물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보호 예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래전에 물렸던 그런 매물들이 없다라는 게 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주요 원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만에 또 갤럭시와 머니틀이 옛날 그 우영우 이후로 OTT 관련주 중에서 미국의 번스타인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중반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그래요. 것이다라는 전망에 오늘 가상화폐 테마 속에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또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이다라고 짚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저점에서 낙폭과대해서 조금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테마주들이 또 줄을 이뤘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이슈와 특징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네 계좌의 수익을 더하는 시간 주식 버라이어티 내일은 플러스 수요일엔 10월 베스트 파트너 가무숙과 함께 차트 여신 가무숙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돈맥을 찾아서 진정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어떤 방법으로 종목을 선택하시는지, 더 돈의 맥을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는지, 요새는 돈맥, 저점, 네, 저점, 네, 저점, 그다음 뭐죠? 점점 매수, 저점 매수. 전점 맥, 그다음에 뭐 이제 불꽃도 있고 네, 제가 궁금합니다. 또 다음 달에 오픈할 거는 또 숙자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잘 만드세요. 숙자씨가 뭔 줄 아시죠? 숙자씨요? 숙자. 숙자 씨? 네, 은숙할 때 숙자씨. 그러니까 숙자 씨, 사람 이름 누구 씨, 숙자. 은숙 씨 뭐 이런 것처럼. 또 성은 노시오, 이름은 숙자. 검색기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바닥에 있는 종목을 줍줍할 것 같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건 방송 안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찌되었던 네. 네, 오늘 어떤 방법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렇죠? 네, 돈맥 저점 매수는요. 항상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 특히나 지금같이 오늘 제가 저점 세일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정말 삼성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오션 뭐 이런 종목들이 진짜 대형주 좋은 종목,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낙폭 과대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을 포인트로 뽑는 건데 돈이 들어오는 종목 돈백 자판기를 수급으로 시작을 해서 기간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죠. 그렇죠. 지금 시장이 아직도 하락 중이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 반등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를 때는 단기로 대응하시면 되고 추세가 완전히 확실히 전환된 걸 확인하면 그때는 이제 추세대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뽑는 이 추세 전환 자판기는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타이밍에 잤기 때문에 네. 직장인들도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봉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저점 매수 특강에서는 분봉을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중기든 단기든 분봉에서 정확한 매수 신호를 주는 종목을 사셔야만 물리지 않고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통해서 매매할 수 있는 가격, 제가 잠시 후에 이제 특강을 지금 열어놨습니다만 네. 10시에 하는 공개 특강에서는 저점에서 분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저점이라고 해서 최저가라는 건 가장 좋은 가격이라는 거죠. 앞에 최자가 붙었습니다. 예, 저점보다 더 저점, 최저점. 근데 최저점과 최저가는 다릅니다. 그건 뭐냐면 저점은 무조건 싸게 사는 거지만 그렇죠. 적절한 가격이라는 건 싸지 않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에 매수하는 포인트를 잠시 후 특강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로 말씀을 드릴 거다. 그래서 지금 차트 요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분봉을 하나 준비를 해서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그게 지금 올라오네요. 저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지금 동그라미 친 자리가 보일 거예요. 저 동그라미 친 자리에 보게 되면 연두색 화살표 신호가 보입니다. 이 동그라미 친 자리가 저는 이 종목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5분봉입니다. 5분봉에서 저렇게 동그라미 친 자리에 매수 포인트, 그러니까 즉 방금 말씀드릴 때 앞에 아침에 나왔던 가격보다는 저점은 아닙니다만 최저가, 가장 좋은 분봉에서 내가 매수했을 때 물리지 않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분봉 차트인데요. 이 분봉 차팅을 통해서 매매 기법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열려있는 공개 특강으로 오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들도 오늘 지금 이 상한가를 갔던 종목, 워트라는 이것도 종목이에요. 분봉이네요? 네, 요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분봉에서 아침에 사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 상황에 따라가 들어가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이 탁 이렇게 올라올 때 대표님 이건 5% 10% 올랐는데 여기서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10%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5%, 10%, 15%의 수익을 챙길 수만 있다면 최적의 가격인 거죠. 그래서 그 분봉을 통해서 최적의 가격을 제가 잡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또 이 돈맥 종목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문숙과 함께 돈맥으로 찾아낸 오늘의 관심주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종목일까요? 두 종목을 일단 갖고 왔고요. 두 종목, 조금 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공개 특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돈맥 세일 종목입니다. 돈맥 세일.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데 세일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는 문서 작업에 활용되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협업 솔루션 전문 업체죠. 스마트폰 확산 초기 선탑재와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택이 되면서 글로벌 MS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글로벌 가입자들이 1억 명 이상 확보한 오피스 솔루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글로벌 가입자 수 1억 명 이상 가운데 국내의 경쟁 제품들과 호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또 바로 이 기업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연계 폴라리스 오피스 또 정식 출시가 임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가운데 외형 성장성과 영업이익 구조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도 만드는데 이미 성공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신사업이 또 성장성에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에 제가 차트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차트 보겠습니다. 바로 저게 왜 세일 자리인지를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좀 쳐놨죠. 보시면 지금 바탕 화면이 노란색과 회색으로 바뀌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네. 노란색 자리는 세일을 벗어난 자리고 회색은 세일 자리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딱 저 종목이 동그라미 친 자리가 세일을 탁 벗어나고 오늘은 세일 탁 탈피를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쁜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또 장중 공개 특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정도 가격에서 어제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폴라리스 오피스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살펴봤고요. 첫 번째 종목은 조금 가벼운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두 번째 종목은 무거운 종목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역시 센스쟁이. 두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역시 무겁네요. 네, 제가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갖고 오지 않는 편인데요. 그런데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도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였었어요. SK 하이닉스는 바로 불꽃이 뜨는 자리였었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실 세 번째 후보로 생각을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SK 하이닉스 이 종목은 HBM 시장 성장성과 함께 잠재력에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D램 흑자 구조로 전환이 되면서 뚜렷한 전사 이익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D램의 이익 창출과 경쟁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이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HBM 여기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가 오늘 정말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지만 역시나 그래도 HBM은 SK 하이닉스가 단연코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왜 이게 불꽃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하이닉스 지금 보시면요. 어제까지 음봉이었고 오늘 지금 신호가 딱 올라오면서 바로 이 핑크색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점에서 반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가 그래서 충분히
저점에서 지금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사실은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그렇게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면 박스권 하단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모처럼 만에 조금 무겁지만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지금 불꽃 자리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은 조금 무거운 종목, 하지만 안 볼 수 없는 종목 SK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은 다 됐고요. 내일장 전망 한번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 네, 시장? 오늘 이제 FOMC 발표, 뭐 금리 얘기가 새벽 나오겠죠. 3시죠? 네, 네. 금리 동결은 할 거겠죠.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시장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항상 시장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어제의 저점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먼 미래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전 어저께 반도체, 오늘 아침 어제 반도체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은 역시나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면서 내일 또 장중 공개 특강이니까 내일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늘 항상 이 시간 굉장히 알차지만 시간이 늘 항상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특강 오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몇 시부터인가요? 10시부터입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10월의 베스트 파트너는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궁금해집니다. 11월 시장 전략과요. 네. 그리고 또 반도체가 많이 하락해서 또 2차 전지 반도체 걱정들 하실 거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개 특강 때마다 제가 뽑아드렸던 종목들이 다음날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어요. 네, 한국석유 같은 종목도 주말에 제가 뽑아드렸는데 월요일날 힘든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기 트레이딩에 능숙한 가문숙 대표의 내일 공략주라든지 또 저점 매수 원킬 특강에 뜨는 종목 중에 가벼운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시기가 올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 주식을 중요한 하시면서도? 시기다라는 건 지금 이 시기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얘기죠.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잠시 후입니다. 우리 가문숙 대표의 온라인 무료 특강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가문숙 대표의 얼굴이 있으니까요. 클릭해 주시면 제 사진에 보이는 얼굴입니다. 클릭을 해 주시면 회원가입 없이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다들 참여하셔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좋은 정보, 알찬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10월 베스트 파트너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또 온라인 무료 특강 좋은 말씀 저는 해주시기 다음 시간에 바랍니다. 또 오는 거죠? 감독 대표님은 늘 항상 네, 저희와 함께 감사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